코로나 대출의 충격이라. 또 2조 원 못 갚아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죠. 일단 2년 후입니다. 소상공인 위탁 보정 누적 부실률입니다. 네, 뭐 율이라고 했는데 액이라고 저는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2년 후에 지금 신용보정기금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나가는 거 보정을 섰거든요. 그 보정 금액이 2025년에 1조 9,023억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와, 엄청나죠? 아마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느낄 겁니다. 예, 이거 말입니다. 말이 2조지요. 요즘 말입니다. 뭐 조조하니까 이 조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억 같아요. 아니거든요. 이게 2조 1조 9,023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누식 부실액이 그만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지표로 보면 2020년만 하더라도 소상공인 위탁 보정 누적 부실률입니다. 5.2%였어요. 5.2%. 예. 그리고 2023년에는 14%고요. 올해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죠. 2025년엔 25.6%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1조 9,023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해줬길래 이만큼 날아가느냐. 여러분 보세요. 해준 금액이 7조 4,309억 원입니다. 7조 4,309억 원. 이 중에 지금 대위원제 쉽게 말하면 부실이 난 거 대신 갚아준 게 벌써 말입니다. 2021년에 837억 원이고요. 2022년에는 이게 1,831억 원입니다. 올해는 예상을 하는데 3,646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이 되면요. 이걸 다 합치면 누적을 다 합치면 이게 1조 9,023억 원 25.6%가 된다는 뜻입니다. 야, 장난 아니죠. 이 장난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지금 자영업자 그중에 소상공인 여기서 소상공인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일반적으로 제조업 빼놓고요. 5인 미만을 말합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중에서 5인 미만이니까 1명에서 4명까지 있는 곳. 여기가 소상공인. 저 같은 사람이 소상공인입니다. 예, 소상공인이고요. 제조업은 아마 10인 미만일 거예요. 10인 미만. 그러면 9인까지죠. 제조업은. 9인까지가 아마 소상공인에 들어갈 겁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받는 이게 자영업자 중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아주 작은 그야말로 규모가 작은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데 여기에 빌려준 돈이 7조 4,309억 원 중에 이게 못 받는 돈이 2조가량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나라 돈이 말입니다. 우습냐. 저는 그 말을 꼭 묻고 싶어요. 심심하면 혈세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혈세 맞나 싶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소상공인 위탁 보정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고 그냥 돈 내줬습니다. 차주의 대출 연체 이력이 있느냐, 세금 체납 기록이 있느냐 이것만 확인한 다음에 은행들에서 다 보정해줘요. 은행들 다 대출해 줬어요. 사실 은행이 말입니다. 은행이 내가 은행 주예요. 내가 은행 주면 돈 빌려줄 때 깐깐하게 할 거예요.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갚을 여력은 있는지 대출 연체 기록은 있는지 그리고 세금 체납 기록은 있는지 다 따져보고 대출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용보정기금에서 보정을 선다니까 은행은 그냥 둥둥둥둥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이 무려 말입니다. 그 금액이 7조 4,309억 원이나 되고요. 예. 그게 2020년에 0.2%의 부실이 일어나더니 2021년 1.7% 그리고 2022년에는 3.9% 2023년 올해는 10.6%예요. 예, 10.6%. 이게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적으로 가면 올해도 10.6%가 아니라 예, 앞에 것까지 다 합쳐야 되니까 14%가 되고요. 2015년에 가면 2025년에 가면 25.6% 같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 혈세라고 하면 나라 돈이고 나라 돈이면 꼼꼼하게 쓸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쓰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거 보세요. 대출 만기 연장 예, 원금 상환 유예나 이자 상환 유예 지금 76조 2천억 원입니다. 이건 얼마나 부실이 날까요? 이건 얼마나 부실이 날까요? 지금 이대로 가면 줄어든다고는 이야기는 하나 예, 9개월세에 예, 대출 만기 연장이나 예, 상환 유예 금이 23.9% 줄어들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줄어드는 23조 9천억도 저는 예, 부지기수로 예, 디폴트가 난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76조 2천억 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뭐 예, 소상공인 예, 부정을 한 금액도 지금 25%면 4분의 1이 날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4분의 1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9월에 위기설, 10월에 위기설, 11월에 위기설 자꾸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는 좋지 않죠. 부채는 많죠. 갚을 여력은 없죠. 그러니까 줄줄이 망한다는 이야기. 이게 내환 위기의 핵심이거든요. 지표가 나오는 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걸 보면 최악이에요. 좋은 게 없습니다. 좋은 게. 제가 일부러 찾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이게 뭐 일부러 나쁜 지표만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서 선동할 일 저 없습니다. 제가 선동해서 뭐 하는데요. 선동하면 저한테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저한테. 예. 근데 저한테 이익이 될 게 없습니다.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부자 되는 일만 남았다. 저는 부자만 되려고 노력할 건데 경제를 제대로 읽고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 잘 가늠한 다음에 저는 돈 벌어서 돈을 쌓아놨다가 이게 나라가 무너질 때 그때 저는 부자 되겠다는 게 분노의 매수를 하겠다는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분노의 매수라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죠. 그게. 지금처럼 경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면 앞으로도 더 망가질 겁니다. 왜 더 망가지나 아니 뭐 통계 조작을 해서 모든 곳에 잘못된 정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을 테니까. 게다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반성하지 않고요. 국민의힘은 이거를 바로 세우려고 이제 1년 반이 지나서 1년 반은 아닌가요? 1년 한 3개월이 지나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구조개혁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야만 나라가 더 반석 위에 올라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좌파 우파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를 바로 보는 게 중요하고요. 앞으로 이 부필려진 통계가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할런지 그것도 진짜 두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말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게 참 좋네요. 오늘은 제가 다른 때보다 더 강했죠. 왜냐하면 통계 조작 안 된다고 제가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목이 터지라 외쳤습니다. 그때는 제가 통계 조작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썼어요. 예, 통계 왜곡이라고 제가 썼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작이 된 거잖아요. 물론 그때도 조작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과 저는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길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오늘은 또 한번 해봅니다.